13세에 영국의 미래 왕을 임신한 소녀 마거릿 보퍼트의 비극적인 이야기. 튜더라는 이름은 월프홀의 성공 덕분에 권위적인 엘리자베스 1세, 악명 높은 헨리 8세, 교활한 토머스 크롬웰을 즉시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이 거대한 인물들 뒤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한 여인이 있었다. 바로 마거릿 보퍼트였다. 그녀는 첫 번째 튜더 왕 헨리 7세의 어머니이자 장미 전쟁에 거친 소용돌이를 해치고 자신과 아들을 지켜내며 영국 왕좌의 근간을 흔든 인물이었다. 마거릿은 1423년 5월 31일 영국 베드퍼드셔의 플레초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아버지 존 보퍼트 서머셋 공작은 딸이 태어난 지 1년 만에 의문의 죽음을 맞았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자살이라고 믿었고 이는 가문의 명예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겼다. 단 한 살에 불과한 마거릿은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녀가 되었고 권력과 부를 탐하는 남자들에게는 최고의 먹잇감이었다. 짧지만 평화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던 마거릿은 당시로서는 드물게도 어머니 마거릿 보샹 서머셋 공작 부인의 손에서 직접 자랐다. 공식적으로 헨리 6세 왕은 그녀의 후견인으로 강력한 귀족 2명을 차례로 임명했지만 실제로는 어머니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 어머니는 딸의 지적 능력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수준 높은 교육을 시켰고 프랑스어까지 유창하게 하게 했다. 이는 훗날 마거릿의 번역 작업에도 귀중한 자산이 되었다. 그러나 1455년 서퍽 공작이 사망하자 운명의 전환점이 찾아왔다. 왕은 마거릿의 후경원을 자신의 이복 형제인 에드먼드와 오원 튜더에게 넘겼다. 12세에 불과했던 마거릿은 후견인인 에드먼드와 결혼하게 된다. 15세기 당시 12세 소녀의 결혼은 법적으로 가능했지만 그 나이에 부부관계를 맺는 것은 사회적으로 지양되었다. 역사가 엘리자베스 노튼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15세기에는 어린아이와 결혼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아이일 때는 관계를 갖지 않는 것이 당연했다. 하지만 에드먼드 튜더는 관습과 양심을 무시했다. 그해 마거릿은 여전히 어린 나이에 강제로 임신하게 되었고 그녀의 인생은 비극으로 치달았다. 그리고 단 13세에 미래의 영국 왕을 낳게 된다. 14외슈 14욕실 겨울에 출산 펜브룩 성을 스치는 겨울바람은 돌벽을 흔들며 울부짖었다. 그리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에드먼드 튜더가 전투에서 붙잡혀 감금된 채 전염병에 걸려 죽었다는 것이었다. 불과 1년 전 그녀를 아내로 맞이한 남자는 이제 차가운 시체로 변했고 마거릿은 13세의 나이에 홀로 웨일스의 차갑고 적대적인 땅에서 홀몸으로 아이를 품게 되었다. 그녀 곁에 남은 유일한 보호자는 시동생 제스퍼 튜더였다. 그는 그녀를 지켰지만 닥쳐올 고통을 대신 짊어질 수는 없었다. 1457년 1월 낯빛 하늘 아래 진통이 시작됐다. 어머니도 숙련된 의사도 없이 단지 몇 명의 시녀와 창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소리만이 함께했다. 아직 몸이 다 자라지 않은 작고 여린 마거릿은 목숨을 위협하는 고통스러운 출산과 싸워야 했다.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정막을 찢었다. 헨리 튜더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다. 작은 몸, 연약한 숨, 그러나 언젠가 왕조를 무너뜨릴 왕의 피를 지닌 아이였다. 마거릿에게 이것은 기적이었다. 그녀는 신이 두 사람을 살려준 이유가 있다고 믿었고 그 순간 마음속으로 서약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아들을 왕위에 올리겠다. 하지만 기적에는 대가가 따른다. 이번 출산은 그녀의 몸에 영구적인 손상을 남겼고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게 했다. 13세에 그녀는 강제 결혼, 과부, 그리고 생사의 경계를 넘는 출산을 모두 겪었다. 1457, 1458 말없는 플레이어로 변신하다 회복할 시간은 짧았다. 이제 마거릿은 혹독한 현실과 마주했다. 그녀는 막대한 재산을 가진 10대 과부이자 왕위를 위협할 수 있는 혈통을 지닌 아들의 어머니였다. 15세기의 무자비한 세상에서 이는 모든 권력자들이 그녀를 통제하거나 제거할 이유가 된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마거릿은 순순히 끌려갈 생각이 없었다. 대부분의 여성이 자신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던 시대에 그녀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다. 직접 남편을 선택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선택은 버킹엄 공작의 차남 헨리 스태퍼드였다. 장남이 아닌 그는 가문의 자기를 물려받지 못하지만 귀족 사회에서 유용한 인맥을 갖고 있었다.
마거릿에게 그는 이상적인 선택이었다. 자신과 아들을 지켜줄 만큼 강하지만 그녀를 완전히 지배할 만큼 강력하진 않은 남자. 498년 15세의 마거릿과 35세의 스태퍼드는 결혼했다. 이 결혼은 전략적이었을 뿐 아니라 놀랍게도 다정한 관계였다. 기록에 따르면 스태퍼드는 그녀를 친절하게 대했고 시부모 역시 그녀를 유산 명단에 올릴 정도로 호의적이었다. 그러나 마거릿은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녀는 요크가의 에드워드 4세 왕 아래에서 충성스러운 귀부인 역할을 연기했고 스태퍼드 역시 왕을 위해 싸우며 충성을 입증했다. 그럼에도 그녀의 랭커스터 피는 여전히 뜨거웠다. 1470년 헨리 6세가 잠시 왕위에 복귀하자 마거릿은 과감히 아들을 왕에게 데려가 그의 왕족 혈통과 랭커스터 후계자로서의 가능성을 세상에 공개했다. 이것은 대담한 도박이었지만 실패로 끝났다. 에드워드 4세가 곧 복귀해 헨리 6세를 살해하고 랭커스터 가문의 왕권을 끝장냈다. 헨리 튜더는 프랑스로 망명해야 했다. 마거릿은 영국에 남아 겉으로는 요크파에 충성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은밀히 동맹망을 엮어나갔다. 결혼, 강간, 과부, 죽음의 문턱을 넘는 출산을 겪은 소녀는 이제 영국 정치판에서 가장 위험한 침묵의 플레이어로 변모해 있었다. 1483, 1415 마지막 도박 1483년 영국은 또다시 혼란에 빠졌다. 에드워드 4세가 사망하고 어린 아들이 에드워드 5세로 선포되었으나 즉위하지 못했다. 대신 삼촌이 왕위를 빼앗고 스스로를 리처드 3세로 선포했다. 궁정 안에는 속삭임이 퍼졌다. 타반의 어린 왕자들이 사라졌다는 것. 많은 이들이 리처드의 명령으로 살해당했다고 믿었다. 마거릿에게 이것은 위험이자 기회였다. 여전히 브르타뉴에서 망명 중인 헨리 튜더를 왕위에 올릴 길이 열린 것이다. 그녀가 랭커스터 충신들과 실망한 요크파를 하나로 묶을 수 있다면 왕좌는 헨리의 것이 될 수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동맹은 에드워드 4세의 미망인이자 리처드 3세의 숙적 엘리자베스 우드빌과의 협력이었다. 두 여성은 헨리 튜더와 요크의 엘리자베스의 결혼을 계획해 두 왕가를 통합하고 평화를 약속했다. 리처드 3세는 이를 간파하고 마거릿의 자귀를 박탈했으며 그녀를 남편 스탠리 경의 감시 아래 가택연금에 처했다. 그러나 리처드는 간과했다. 스탠리의 충성심은 유동적이었다. 겉으로는 왕을 섬겼지만 은밀히 마거릿과의 연락을 유지했다. 2년 동안 마거릿의 삶은 외줄타기였다. 한 장의 편지, 한마디 속삭임이 곧 사형 선고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1485년 8월 마지막 승부가 시작됐다. 헨리 튜더가 군대를 이끌고 웨일스에 상륙한 것이다. 스탠리는 공식적으로 여전히 리처드의 부하였지만 보스워스 전투 당일 아침까지 어느 편에 설지 결정을 미뤘다. 전투가 혼돈 속에 치닫자 스탠리군은 리처드를 배신했다. 분노한 왕은 직접 헨리를 향해 돌진했으나 곧 포위당해 말에서 끌어내려져 전사했다. 왕관은 진흙 속에서 발견되어 헨리의 머리에 씌워졌다. 마거릿 보퍼트의 아들은 이제 영국의 헨리 7세였다. 13세의 아기를 낳고 강제 결혼과 과부 그리고 목숨을 건 싸움을 버텨낸 소녀가 왕과 살인자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것이다. 그날 이후 그녀는 스스로를 왕의 어머니 마거릿 아럴이라고 칭하며 거의 왕과 맞먹는 권위를 행사했다. 이제 그녀는 결코 무력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의 고통과 집념에서 태어난 튜더 왕조는 100년 넘게 영국을 지배했다.